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은 언제나 민준의 방보다 더 따뜻해 보였다. 김민준, 26, 대학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난 지 1년 반. 그는 이제 그 거대한 바깥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섬을 표류하고 있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했으나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느끼는 미지근한 피로감과 퇴근 후 마주하는 텅 빈 방의 정적은 그에게 삶의 어떤 의미도 전달해주지 못했다. 대학 시절에는 늘 북적였다. 공강 시간에 강의실 뒤편에서 농담을 주고받던 친구들, 밤샘 과제 후 새벽의 떡볶이 냄새, 종강을 기념하는 시끌벅적한 술자리까지. 그때의 민준은 외로움을 알지 못했다. 그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졸업은 일종의 단절이었다. 한때 매일 보던 친구들은 이제 각자의 궤도에 올랐다. 연애를 시작한 친구는 주말마다 데이트 일정을 공유했고, 전문직으로 진출한 친구는 경무에 시달려 카톡 한 통 보내기도 힘들었다. 민주는 그들의 바쁜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결국 스마트폰의 메신저 목록에는 마지막 대화가 한 달 전인 친구들이 수두룩해졌다. 특히 금요일 밤이 가장 잔인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사무실에서 퇴근길에 오르면 도시 전체가 연인과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듯한 착각에 빠졌다. 민주는 습관처럼 집 근처의 작은 슈퍼에 들러 맥주 캔 4개와 안주거리를 샀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겪는 사랑과 갈등이 민준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는 대화가 필요 없었다. 그저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토요일 오후, 민준은 집 근처 단골 카페에 앉아 있었다. 늘 앉던 창가 자리였다. 손때 묻은 책 한 권을 펼쳐놓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다. 햇살 아래를 걷는 연인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깔깔거리는 여학생 무리, 유모차를 밀며 행복하게 대화하는 젊은 부부. 그 모든 장면은 민준에게 세상이 잘 짜인 연극 무대 같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무대 밖, 어두운 객석에 앉아 관람하는 외로운 관객 같았다. 아, 또 이러네. 민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억지로 시선을 책으로 돌렸다. 하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대신 지난주에 어머니와 통화했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준아, 주말인데 뭐하니? 아침은 먹었어? 네, 엄마. 그냥 책 좀 보려고요. 혼자 조용히 쉬는 게 좋아요. 쉬는 것도 좋지만 젊은 애가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니니? 옆집 순이 아들 명수는 이번 주에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간다더라. 너는 누구 만나는 사람 없니? 아, 엄마. 갑자기 명수는 왜 나와요? 저도 알아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알아서 잘 지내는 게 뭔데? 아는 사람 좀 만나고 활동적으로 지내라는 말이지. 엄마 잔소리 같겠지만 너 혼자 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안 놓여?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는 늘 민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자신은 정말 괜찮은 걸까?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인지. 민준은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유리잔의 감촉이 손에 닿았다. 그날 저녁, 민준은 굳게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인정하기로 했다. 나는 외롭다.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 컴퓨터 앞에 앉아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검색에 매달렸다. 직장인 소모임, 취미 동호회, 새로운 친구 만들기. 수많은 키워드를 헤매던 끝에 2가지를 발견했다. 하나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 다른 하나는 회사 근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장인 일본어 회화 초급반이었다. 배드민턴은 대학 시절 체육 수업 때 잠시 재미를 느꼈던 종목이었고, 일본어는 평소 관심 있던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 2가지 모두 그에게 적당한 거리를 제공해 줄 것 같았다. 너무 사적인 영역이 아니면서도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환경. 며칠 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배드민턴 동호회와 일본어 학원에 동시에 등록을 마쳤다. 결제를 완료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첫 번째 시도는 일본어 학원에서 시작되었다. 목요일 퇴근 후, 민주는 깔끔한 차림으로 문화센터 강의실 문을 열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대부분 민준처럼 퇴근하고 온 직장인들 같았고 몇몇은 대학생이나 주부로 보였다. 민준은 어색하게 비어있는 뒷자리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강의 시작 전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수업이시죠? 저는 박수영이라고 해요. 혹시 이름표 있으신가요? 민주는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대화 시도에 혀가 굳는 느낌이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이름표는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처음엔 못 찾아서요. 여기 입구에 작은 바구니에 있으니 하나 가져오시면 돼요. 수업 때 서로 이름 불러주면서 하면 좋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수영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얼른 입구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이미 수영은 다른 사람과 밝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부러움을 느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다가가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일까? 그는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강사인 하나 선생님은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일본어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수업 중간, 선생님은 민준을 포함한 몇 명을 지목하여 자기소개를 시켰다. 자, 이번에는 민준 씨 차례입니다. 간단하게 일본어로 저는 회사원입니다. 일본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하고 말해볼까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문장을 이어갔다. 어색한 발음에 여기저기서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악에 없는 웃음임을 알았기에 긴장감이 조금 풀렸다. 수업이 끝나자 수영이 민준에게 다시 다가왔다. 민준 씨, 아까 일본 드라마 좋아한다고 하셨죠? 혹시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심야 식당 같은 잔잔한 분위기의 드라마를 즐겨봐요. 아, 저는 고독한 미식가도 좋아하고 좀 오래됐지만 트렌디 드라마도 봤습니다. 와, 그러시구나. 고독한 미식가 저도 좋아해요. 저희끼리 나중에 일본어로 간단하게 줄거리 이야기해보는 스터디 같은 거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수영의 제안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민주는 속으로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너무 초급이라 폐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에이, 무슨 폐예요. 다들 초보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해보고 다음 주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봐요. 수영은 이미 민준을 그룹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민준은 그 따뜻한 포용력에 깊이 감동했다. 일본어 학원은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작은 희망을 민준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일요일 오전 배드민턴 동호회에 처음 나선 순간 그 희망은 다시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듯 했다. 민준이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실내 체육관이었다. 도착하자마자 경쾌한 셔틀콕 타격 소리와 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민준을 압도했다.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트를 누비며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유니폼을 맞춰 입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파트너를 바꾸고 있었다. 흡사 거대한 가족 같았다. 민준은 동호회에 가입하기 위해 미리 산 새 배드민턴 라켓이 든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다. 그때의 민준은 마치 전학 온 학교의 교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학생 같았다. 들어서려니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돌아가자니 지난주에 했던 결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국 민준은 용기를 내어 체육관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 옆 구석에 놓인 벤치에 조용히 앉아 라켓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고 민준은 그들의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은 듯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지? 혹시 먼저 인사를 하면 너무 튀는 걸까? 아니면 신입이면 당연히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동안 몇몇 동호회 회원들이 코트 옆으로 다가와 물을 마셨다. 그들끼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민준에게는 들려왔지만 민준에게는 건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투명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코트 중앙에서 게임을 하던 한 남자가 잠시 랠리를 멈추고 민준 쪽을 바라봤다. 그는 동호회 회장처럼 보이는 덩치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저기 구석에 계신 분.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맞으신가요? 남자가 큰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땀을 닦으며 다가왔다. 환영합니다. 회장 맡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오신 줄 몰랐네요. 왜 구석에만 계세요? 어서 오셔서 짐 푸시고 몸 좀 푸세요. 오늘 저희가 실력별로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서 레슨 겸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정말 초보라서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민준이 잔뜩 위축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의 동호회는 신입은 무조건 환영입니다. 잠시만요. 재훈 씨는 옆에 있던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에게 민준을 소개했다. 미란 누님, 이쪽은 오늘부터 새로 나온 김민준 씨입니다. 우리 막내예요. 민준 씨, 이분은 우리 동호회의 실세, 김미란 누님이세요. 미란 누님이 시조 레슨도 맡고 계시니 오늘 민준 씨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란 씨는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재훈 씨 말이 너무 거창하네요. 실세는 무슨. 걱정 말고 저 따라오세요. 배드민턴은 기술보다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미란 씨의 말투는 어머니처럼 다정했고 민준의 긴장감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녀는 민준을 코트 구석으로 데리고 가 라켓 잡는 법부터 스텝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다. 민준은 어설펐지만 땀을 흘리며 새로운 동작을 익혀가는 과정 자체가 왠지 모르게 상쾌했다. 짧은 레슨이 끝난 후 미란 씨는 민준에게 시조에 속한 2명의 회원, 정현과 철수를 소개해 주었다. 정현은 민준과 비슷한 연령대의 마른 체형의 남성이었고 철수는 50살 정도의 푸근한 인상의 아저씨였다. 민준 씨, 저랑 정현 씨랑 먼저 복식 게임 한번 해봐요. 철수 씨는 잠시 쉬셨다가 민준 씨랑 같이 할까요? 미란 씨가 제안했다. 복식 게임이 시작되었다. 셔틀콕이 날아오자 민준은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이밍을 놓치고 헛스윙을 하고 공은 자꾸만 네트에 걸렸다. 민준은 속으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외쳤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미란 씨와 정현 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게임 중간 민준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자 정현이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민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해서. 민준이 어깨를 움츠렸다. 미란 씨는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민준 씨, 괜찮아요. 왜 자꾸 사과해요? 스포츠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준 씨, 지금 발 스텝이 자꾸 뒤로 밀려서 그래요. 다음번엔 공을 따라 앞으로 뛰어들려고 노력해보세요. 미란 씨의 따뜻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정현의 작은 한숨 소리가 주는 무게감을 떨칠 수 없었다. 역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인가 하는 익숙한 자괴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날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민준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일본어 학원에서 느꼈던 따뜻한 환영과는 달리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소속되기 위해서는 실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한 것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민준은 오늘 하루 겪었던 2가지의 극명한 경험을 떠올렸다. 박수영 씨의 선뜻 내민 친절한 손길과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의 어색함과 미안함.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소극자인 것 같다. 그저 열심히 하려고 노력만 할 뿐. 실제로는 계속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미란 씨가 말했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민준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한 번의 어색함이나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가능성을 전부 닫아버릴 수는 없다. 일본어 학원에서 스터디를 제안받은 것처럼 배드민턴 코트에서도 언젠가는 편안하게 웃으며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민준은 휴대폰을 들어 박수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스터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오늘 재훈 씨가 올린 공지글에 본을 처음 참여한 김민준입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짧게 댓글을 달았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 내민 아주 작은 손짓이었다. 이틀 후 화요일 저녁 민준은 회사에서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향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울렸다. 박수영이었다. 박수영, 민준 씨, 혹시 수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저랑 다른 분 1명, 총 3명에서 간단하게 일본어 스터디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먼저 연락할까 망설이고 있던 참이었다. 김민준, 네. 수요일 저녁 괜찮습니다. 저는 언제든 좋습니다. 그는 짧은 답장만으로도 이미 설레고 있었다.
이 작은 약속이, 이 작은 연결고리가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로운 지평선으로 향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지하철역 천장을 바라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이전에는 그저 혼자인 자신을 부각하는 배경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기회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이 도시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수요일 저녁 7시. 민주는 회사 근처의 한적한 북카페 창가에 앉아 박수영을 기다렸다. 평소 같았으면 야근 후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지만 곧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이 낯선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본어 교재를 펼쳐 어제 복습했던 내용을 훑어봤다.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모습으로 가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수영이 환한 미소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캐주얼하지만 세련된 복장이었고 직장인 특유의 피로감보다는 생기가 넘쳐 보였다. 민준 씨, 먼저 와 계셨네요. 죄송해요. 퇴근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꾸벅 인사를 했다. 수영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민준에게 속삭였다. 저의 스터디 멤버 한 분이 더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오면 바로 시작하죠. 민준 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은 저의 회사 인턴 동기였던 친구인데 엄청 성실하고 일본어에도 진심이에요. 이름은 이가연이라고 해요. 그녀는 민준에게 따뜻한 밀크티를 건네며 말을 이었다. 수영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능력이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민주는 그녀와의 대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음을 느꼈다. 약 10분 후 강의실에서 만났던 이가연이 도착했다. 가연은 수영보다 2살 어린 24세 대학생으로 밝은 쇼컷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발랄한 인상이었다. 선배,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팀플 발표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어요. 민준 씨, 안녕하세요. 저번에 강의실에서 뵈었죠?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가연은 예에 바르면서도 거침없는 태도로 민준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 민준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을 소개했다. 세 사람은 스터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영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우선 저희는 셋 다 초급이니까 교재 진도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어로 각자의 취미나 주말 일과를 5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같이 일본 드라마나 만화책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정리해오는 숙제도 좋을 것 같고요. 가연은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맞아요. 저는 애니메이션 보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저해 그냥 편하게 서로 이름 부르고 반말하는 건 어때요? 동갑이거나 저보다 어린 분은 없으시죠? 제가 제일 막내인데 너무 존댓말만 하면 딱딱하잖아요. 특히 일본어 스터디인데. 가연의 제안에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민준에게는 반말이라는 경계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수영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저는 좋아요. 민준 씨는 어때요? 민준 씨가 제일 연장자 같은데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아, 저도 괜찮아요. 그럼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세 사람의 스터디는 수영, 민준, 가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날 그들은 교재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딱딱한 공부 대신 서로가 좋아하는 일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속마음을 조금씩 나누었다. 민주는 자신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저는 일본어를 잘하게 되면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싶어요.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거잖아요.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민준이 말이 참 깊네요. 저는 사실 회사 일 말고 나만을 위한 성취감을 갖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언어는 성실함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연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저는 잘생긴 일본 배우 나오는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진정한 팬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세 사람은 웃었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진심이 담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터디가 끝난 후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준의 일상에는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퇴근 후 집에서 보내던 시간이 일본어 스터디 준비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위한 체력 단련으로 대체되었다. 야근이 잦아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금요일 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맥주 캔을 따지 않았다. 대신 일본어 문법을 외우고 다음 주 스터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 메신저를 확인했다. 수영과 가연이 만든 스터디 단톡방에 가끔씩 재미있는 일본어 짤이나 표현들이 올라왔고 짧은 대화들이 이어졌다. 그들의 일상에 민준이 아주 작게나마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요일 아침, 민준은 두 번째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체육관으로 향했다. 지난번처럼 망설이는 대신 그는 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 곧바로 체육관 안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오늘 왔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에 몇몇 회원들이 뒤돌아보며 인사해 주었다. 회장 재훈 씨는 민준을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다. 오, 민준 씨. 지난주에 힘드셨을 텐데 또 오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땀 흘리고 났더니 몸이 개운하지 않던가요? 오늘 시조는 저랑 미란 누님이랑 같이 할게요. 오늘은 스매시 자세 집중적으로 연습합시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덜 어색했다. 민주는 인사를 건넨 몇몇 회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답했고 미란 씨와 함께 라켓을 잡고 코트로 향했다. 미란 씨는 여전히 인자했고 민준의 서툰 자세를 하나하나 교정해 주었다. 민준 씨, 셔틀콕이 날아오는 쪽으로 상체를 더 틀어줘야 해요. 그리고 팔 전체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손목 스냅을 써서 짧고 강하게. 좋아요. 다시 한 번. 민주는 미란 씨의 가르침에 따라 몇 번이고 스윙을 반복했다.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주 정연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민폐가 아닌 팀원이 되고 싶었다. 연습 후 시조 복식 게임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미란 씨와 짝을 이루고 상대편은 정연과 철수 씨였다. 정연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용했지만 게임에 임하는 태도는 진지했다. 게임 초반, 민주는 몇 번의 안정적인 리시브를 성공시켰다. 지난주보다 스텝이 조금 빨라졌고 셔틀콕에 라켓을 맞추는 정확도도 높아졌다. 그때 정연이 날린 강한 드롭샷이 민준의 코트 구석으로 떨어졌다. 민준은 몸을 던져 가까스로 셔틀콕을 받아냈지만 공은 네트를 살짝 넘기지 못하고 떨어졌다. 민준은 아쉬움에 탄성을 질렀다. 정연이 코트 너머에서 무표정하게 말했다. 민준 씨, 방금 공은 잡을 수 있었어요. 왜 뒤에서 기다려요? 공이 바닥에 닿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여야죠. 정연의 말투는 지적이라기보다는 평가에 가까웠다. 민준은 잠시 얼굴이 붉어졌지만 미란 씨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정연아, 그렇게 말하면 민준 씨 부담스러워하지? 민준 씨, 정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방금 수비는 정말 좋았어요. 다음번엔 한 발만 더 앞으로 내딛어봐요. 미란 씨는 민준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정연의 말은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 상처를 남겼다. 민준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타인의 시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잡을 수 있었다는 정연의 말은 민준에게 너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들렸다. 그 후 민준은 더욱 긴장했고 실수가 잦아졌다. 랠리 내내 그의 머릿속은 실수하지 말자,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가득 찼다. 결국 미란 민준조는 패배했다. 게임이 끝난 후 민준은 물을 마시는 정연에게 다가갔다. 어색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정연 씨, 오늘 제가 실수가 많았죠? 죄송합니다. 정연은 덤덤하게 물을 마시고 민준을 바라봤다. 뭐가 죄송해요? 실력 차이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민준 씨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라켓을 들 때도 상대가 공격해올까 봐 자꾸 뒤로 물러서죠. 배드민턴은 공격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운동이에요. 다음번엔 공을 잡으려고 한 발 더 앞으로 움직여보세요. 그냥 충고예요. 정연의 충고는 날카로웠지만 지난주의 한숨과는 다르게 진심으로 민준의 실력 향상을 바라는 듯한 어조였다. 민준은 그제야 정연이 그저 무뚝뚝하고 솔직한 사람일 뿐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충고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꼭 한 발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민준은 정연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다시 코트로 향했다. 이 대화는 민준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피하지 않고 관계 속의 마찰을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찰이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날 오후 동호회 사람들은 체육관 근처의 삼계탕집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민주는 지난주에는 어색해서 대화에 끼지 못했지만 오늘은 용기를 냈다. 재훈 회장이 큰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다. 민준 씨, 미란 누님한테 오늘 많이 배웠죠? 우리 시조는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미란 씨 덕분에 라켓 잡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연 씨 충고대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정연은 고개를 쳐들고 민준을 힐끔 바라봤다. 좋아요. 그래야 실력이 늘죠. 철수 씨는 민준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허허, 민준 씨, 정연이 말이 좀 직설적이라도 이해해요. 제가 원래 저래? 그래도 속정은 깊은 아이니 너무 상처받지 마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저렇게 열정이 넘치니 보기 좋네. 삼계탕 한 그릇 더 먹고 힘내요. 그들의 대화는 아주 사소했지만 민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들이 자신을 손님이 아닌 막내 회원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준은 그 순간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밥을 먹는 이 소속감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배드민턴 모임이 있던 그 주, 민준은 일본어 스터디를 통해 수영과 가연과도 더욱 가까워졌다. 세 사람은 매주 한 번 스터디를 진행했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매일 활발한 대화가 오갔다. 민준은 스터디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명대사를 일본어로 발표했다. 긴장했지만 수영과 가연은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와, 민준이 일본어 발음 되게 좋다.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 그 수영이 칭찬했다. 맞아요. 저도 그 장면 진짜 좋아해요.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다. 캬. 일본어로 들으니 또 느낌이 다르네요. 가연이 감탄했다.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특히 수영은 민준의 일상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 민준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민준이 주말에는 뭐 해? 우리는 배드민턴 동호회 나가는 거 말고 다른 취미도 있어? 아, 맞다. 너 배드민턴 한다고 했지? 거기 분위기는 어때? 운동 모임은 다들 너무 실력 위주라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 가연이 궁금해했다. 민준은 솔직하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겪은 어색함과 정연과의 대화를 이야기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다들 너무 친하고 잘하셔서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았죠. 특히 저한테 잡을 수 있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정연 씨 때문에 속으로 많이 위축되기도 했고요. 에이, 그 사람 너무하네. 그 가연이 말했다. 하지만 미란 씨라는 분이 저를 잘 챙겨주시고 정연 씨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충고였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요. 민준이 말했다. 수영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가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다. 우리도 처음에 모였을 때 얼마나 어색했어. 모든 관계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중요한 건 민준이가 혼자 움츠러들지 않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서려고 했다는 점이야. 수영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녀는 언제나 민준의 숨겨진 노력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었다. 민준은 수영에게서 단순한 스터디 멤버 이상의 따뜻한 공감을 느꼈다. 스터디를 마치고 수영은 민준과 가연에게 말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스터디 끝나고 근처 맛집에서 저녁 같이 먹을까? 매번 카페에서 딱딱하게 헤어지려니 아쉽네. 민준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외로움에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에게 이제는 수영, 가연,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회의 미란 씨, 재훈 씨, 철수 씨까지 삶의 여러 지점에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고 있었다. 나도 드디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선 것 같다. 물론 여전히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하고 가끔씩 정연처럼 날카로운 지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민준은 안다. 그런 모든 마찰과 어색함이 결국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의 일부라는 것을. 외로움의 지평선 너머로 민준은 작지만 확실한 인간관계의 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연결들이 훗날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대한 별자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민준이 일본어 학원에 등록하고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텅 빈 방 안에서의 고독한 드라마 시청이나 혼자 마시는 맥주로 채워지지 않았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의 스케줄표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규칙적으로 자리 잡았다. 가장 안정적인 연결고리는
수영과 가연과의 일본어 스터디였다. 매주 수요일 저녁, 그들은 문화센터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북카페에서 2시간 동안 스터디를 진행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세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친밀한 친구가 되었다. 수영은 직장 상사의 깐깐함이나 주식 투자 실패담을 털어놓았고, 가연은 학교 팀플의 갈등이나 남자친구와의 소소한 연애 이야기를 공유했다. 민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세상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자신 역시 회사에서 겪는 업무 스트레스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스스럼 없이 나누기 시작했다. 특히 수영은 민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말하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고, 민준의 내성적인 성격 이면에 숨겨진 섬세함과 유머 감각을 알아봐 주었다. 어느 날 스터디를 마친 후 수영과 민준은 지하철역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가연은 집 방향이 달라 먼저 헤어졌다. 민준이 요즘 회사 일 힘들지 않아? 너 지난번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왔다고 했잖아. 그 수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사실 좀 정신없었어요. 어제도 밤 11시에 퇴근했는데 오늘은 스터디 때문에 일찍 나왔어요. 고생 많다. 근데 나는 민준이가 참 대단해 보여. 그렇게 피곤할 텐데도 스터디 한 번 안 빠지고 숙제도 제일 열심히 해오고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어. 글쎄요. 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퇴근하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씻고 혼자 잠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민준은 솔직하게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냈다. 수영은 민준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나도 그런 시간 있었지? 혼자 자취할 때, 집에 들어섰을 때의 그 텅 빈 기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근데 민준아, 너는 지금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너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 수영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민준이의 그 열정적인 모습이 좋아. 그리고 너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야. 슬램덩크 발표할 때 다들 웃겨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혼자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준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수영에게 처음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민준의 오랜 외로움을 녹이는 햇살 같았다. 한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의 생활은 일본어 스터디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배드민턴은 기술적인 스포츠였고 인간관계 역시 실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곳이었다. 민준은 정연의 충고대로 매주 코트에서 한 발 더 앞으로 움직이려 노력했다. 토요일 아침, 민준은 코트에서 몸을 풀고 있었다. 지난 2달 동안 민준은 시조에서 가장 열성적인 회원이 되었다. 그의 스텝은 아직도 어설펐지만 셔틀콕을 따라 움직이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그날도 어김없이 복식 게임이 진행되었다. 오늘은 회장 재훈 씨와 민준이 팀을 이루고 미란 씨와 정연이 상대 팀이었다. 민준은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진 실력으로 게임에 임했다. 랠리 중간, 민준이 미란 씨의 드롭샷을 기적적으로 받아내자 재훈 씨가 크게 외쳤다. 오, 민준이 나이스. 저걸 살리네. 자세 좋다. 민준은 칭찬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코트를 누볐다. 하지만 여전히 민준에게는 긴장감이 있었다. 특히 정연과 마주칠 때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게임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민준은 네트 앞에 떨어지는 셔틀콕을 잡기 위해 몸을 던졌다. 공은 가까스로 넘어갔으나 민준은 균형을 잃고 코트에 넘어졌다. 괜찮아요. 민준 씨, 미란 씨가 달려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무릎이 살짝 쓸려 피가 났다. 재훈 씨와 미란 씨가 민준을 일으켜 세워 벤치에 앉혔다. 어휴, 놀래라. 민준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쉬어요. 미란 씨가 걱정스레 말했다. 정연은 코트 구석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준은 그의 표정에서 걱정보다는 왜 저렇게 무리하냐는 질책을 읽은 듯했다. 쉬는 시간. 미란 씨는 민준의 무릎에 소독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민준 씨, 제가 왜 그렇게 무리했는지 알아요. 정연이 충고 때문이죠. 민준은 미란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꾸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정연 씨가 지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요. 민준 씨, 들어요. 배드민턴은 복식 게임이에요.
자기 혼자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못하는 팀원에게 맞춰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정연이는 원래 표현이 서툴러요. 걔가 당신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지 완벽주의자일 뿐이에요. 너무 그의 말에 자신을 가두지 말아요. 미란 씨는 민준에게 따뜻한 위로와 동시에 현명한 조언을 건넸다. 미란 씨의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은 그동안 자신이 정연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여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정연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무릎. 다음부터는 공이 지나치게 멀면 그냥 포기해요. 부상은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은 정연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연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에 시간 있어요? 체육관 말고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저랑 1대1 레슨 할까요? 당신 스텝은 많이 좋아졌는데 드라이브 리시브 타이밍이 엉망이에요. 제가 잡아줄게요. 민준은 놀랐다. 정연에게서 먼저 사적인 만남을 제안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네, 정말요. 제가 혹시 패가 되지 않을까요? 패는 무슨. 대신 일찍 와서 셔틀콕 100개 주울 생각하세요. 저는 일요일 오전 7시에 딱 1시간만 합니다. 정연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민준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를 돕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민준은 정연에게서 단순한 팀원을 넘어 사부와 같은 특별한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다. 배드민턴 동호회는 경쟁과 성장의 장이었고 그 안에서 민준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은 수영에게 느끼는 감정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졌다. 일본어 스터디가 진행된 지 3달째 되던 날, 스터디를 마친 후 민준은 수영에게만 비밀스럽게 연락을 했다. 김민준, 수영아,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우리 셋 말고 너랑 나 둘이서만 밥 한 번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할 이야기가 좀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민준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그녀가 불편해하면 어쩌나 하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10분 후 수영에게서 답장이 왔다. 박수영 고. 민준이 웬일이야. 당연히 좋지. 나 토요일 오후는 비어있어. 민준이 너도 요즘 너무 고생했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수영의 흔쾌한 대답에 민준은 안도감과 동시에 벅찬 기쁨을 느꼈다. 그에게 토요일 데이트는 마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처럼 느껴졌다. 토요일 오후, 민준은 평소와 달리 옷차림에 신경을 썼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새로 산 깔끔한 니트를 입었다. 수영과 약속 장소인 번화가 근처의 이탈리아 식당 앞에서 만났다. 와, 민준이 오늘 완전 멋있다. 평소보다 훨씬 댄디한데 수영이 활짝 웃으며 칭찬했다. 아, 고마워. 수영이도 예쁘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했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왔네.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서 자리를 잡았다. 평소 스터디 모임에서 나눴던 대화와는 달리 둘만의 대화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깊은 영역으로 들어갔다. 수영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 어릴 적 꿈,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민준 역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외동으로 자라면서 느꼈던 고독감, 그리고 졸업 후 낯선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예전에 민준이 너처럼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곤 했어. 근데 그게 공허하더라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내가 아닌 타인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 그 수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맞아. 나도 그랬어. 근데 수영이를 만나고 가연이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 민준이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대화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준은 수영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수영아, 사실 내가 너에게 밥을 먹자고 한 건 할 말이 있어서였어.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너에게 호감을 느꼈어. 너는 언제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해줘. 너랑 같이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을 잊게 돼.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다.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스터디 멤버나 좋은 친구 이상의 관계를 너와 만들고 싶어. 나와 진지하게 만나볼 수 있을까? 고백을 마친 후 민준은 숨을 멈췄다.
수영은 잠시 말을 잃고 민준을 지그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수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너의 진심이 느껴져.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도 너에게 호감이 있어.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내가 이 관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수영의 다음 말은 그 미소를 멈추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와 연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혹시 부담을 줬니? 민준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민준아, 부담 때문은 아니야. 사실은 나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만난 지 꽤 됐고 헤어지려고 고민했지만 아직은 정리하지 못한 관계야.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미안해. 민준의 머리가 멍해졌다. 수영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다. 스터디에서 가연의 연애 이야기는 들었지만 수영은 한 번도 자신의 연애사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민준은 깊은 배신감이나 질투보다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힌 듯한 허탈함을 느꼈다. 아, 그렇구나. 몰랐어. 괜찮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민준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해, 민준아. 너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스터디 모임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했었어. 너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고백은 나에게 정말 큰 의미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영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민준은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갑자기 고백해서 너를 힘들게 했네. 미안해. 그럼 우리 스터디는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물론이지. 민준이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고 좋은 스터디 멤버야. 우리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어. 식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이 흘렀다. 민준은 수영을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다시 한번 텅 빈 공간으로 느껴졌고 외로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결국 나는 또 혼자인가? 새로운 관계를 찾아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장 가까워지고 싶었던 사람과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 민준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이 외로움과 실망감이 곧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영은 여전히 민준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조언자였다. 민준은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연애 감정을 넘어선 소중한 인간적인 연결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는 예전에 혼자만의 섬에 머물던 민준이 아니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이제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힘과 용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갈 준비를 하며 정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민준, 정연 씨, 오늘 아침 7시에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셔틀콕 100개 주울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에게도 평소처럼 밝은 메시지를 보냈다. 김민준, 수영아, 오늘 날씨가 좋다. 월요일이지만 힘내자. 다음 주 스터디 발표 준비 잘 하고 있어. 그의 외로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민준은 외로움 속에서도 연결을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수영에게 고백한 날 밤 이후 민준의 내면에는 깊은 폭풍이 지나갔다. 사랑의 감정은 거절당했지만 그 고백은 민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바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자신에게 선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망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여 겨우 찾은 따뜻한 연결고리였기에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뼈아팠다. 다음 주 수요일, 일본어 스터디에 가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수영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라도 어색함이 관계를 망칠까 봐 걱정했다. 그러나 수영은 놀라울 정도로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민준아, 웬일이야.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 회사에서 야근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부담이나 어색함도 없었다. 마치 민준의 고백은 어젯밤 꿈이었던 것처럼 수영은 그들을 둘러싼 관계의 안전망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아니,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어. 미안해. 나 때문에 스터디 분위기 망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스터디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일본어 때문에 만났고
이제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친구잖아. 안 그래? 수영은 민준의 팔을 툭 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가연이 합류하자 스터디는 평소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가연은 수영과 민준 사이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이날의 주제는 가장 가고 싶은 일본 여행지를 일본어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가연은 오사카의 식도락 여행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수영은 료칸에서의 휴식에 대해 꿈꾸듯 말했다. 민준은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들을 소개했다. 스터디를 하면서 민준은 수영에게 느꼈던 감정의 불꽃이 그녀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부정이라는 잔잔한 불빛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연인 관계는 좌절되었지만 수영이라는 귀한 인연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민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스터디가 끝난 후 가연이 갑자기 물었다. 선배, 혹시 주말에 같이 볼 영화 없어? 민준이 너도 요즘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셋이 같이 팝콘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볼까? 수영은 잠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속으로 둘이서만 만나는 건 아직 어색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수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지. 주말에 영화 같이 보자. 민준이 내 의견은 어때? 저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단톡방에서 시간 조율할까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들이 다시 셀이 되었다는 것. 민준은 이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수영의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친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다. 한편 배드민턴 코트에서의 성장은 민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일요일 오전 7시 여명이 채 가시지 않은 공원 배드민턴 코트에는 정연과 민준 단 둘만이 있었다. 자, 오늘은 드라이브 리시브 타이밍이다. 준비. 정연은 마치 군대 조교처럼 단호했다. 그는 셔틀콕 통을 옆에 두고 민준에게 쉼없이 셔틀콕을 날렸다. 정연이 날리는 셔틀콕은 빠르고 정확했다. 민준은 정연이 날리는 속도에 맞춰 라켓을 휘둘렀지만 번번이 셔틀콕은 네트에 걸리거나 코트 밖으로 벗어났다. 아니, 민준 씨, 또 밀렸잖아. 왜 자꾸 네트 앞에서 공을 기다려? 공이 네트 위로 올라올 때 이미 라켓이 움직여야지. 타이밍이 너무 늦어. 다시. 정연은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1시간이 채 안 되어 민준의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팔은 후들거렸다. 정연은 잠시 셔틀콕을 날리는 것을 멈추고 민준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오늘은 여기까지. 10분만 쉬고 셔틀콕 주워요. 민준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숨을 골랐다. 정연은 민준의 라켓을 받아들고 그립 상태를 점검했다. 민준 씨, 셔틀콕이 잘 안 맞는 건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냐? 당신은 아직도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라켓을 잡고 있어. 공을 치는 순간에는 상대를 이겨야겠다는 공격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 당신은 자꾸 수비만 하려고 해.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여요? 정연의 날카로운 지적은 코트 밖 민준의 삶까지 관통하는 듯했다. 민준은 회사 생활, 연애, 새로운 관계 모든 면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은 완벽주의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저는 그냥 뭐든 잘하고 싶어서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노력하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망치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연은 묵묵히 민준을 바라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 배드민턴 선수였어. 근데 시합에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감독님께 엄청나게 혼나고 그때부터 슬럼프에 빠졌지. 실수가 두려워서 라켓을 잡을 수 없었어. 그만두고 한참 방황하다가 직장 다니면서 다시 이 동호회에 들어온 거야. 그때 깨달았지? 실수를 두려워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완벽함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 겁니다. 정연은 늘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던 사람이었다. 그런 정연의 숨겨진 과거 이야기를 듣자 민준은 그가 자신과 비슷한 상처와 고독을 안고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날 아침 셔틀콕 100개를 함께 주우며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정연은 민준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3달이 흐른 어느 일요일, 민준은 배드민턴 동호회 정기 모임에 참석했다. 민준은 이제 C조를 벗어나 B조 승급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넉살 좋은 철수 씨를 비롯해 많은 회원들이 민준의 노력을 칭찬했다. 그날 동호회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다. 회장 재훈 씨가 그녀를 소개했다. 여러분, 이쪽은 오늘부터 우리 동호회에 합류하게 된 한예주 씨입니다. 28살이고 직장인이에요. 실력은 아직 초보라고 하는데 보니까 폼이 예사롭지 않아요. 자, 혜주 씨,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혜주는 밝고 시원시원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생기 넘치는 얼굴로 모두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한혜주라고 합니다. 사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몇 번 해본 게 전부라 거의 초보나 다름없어요. 민폐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주는 처음부터 어색해하는 민준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활발하게 대화했다. 그녀는 초보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녀의 에너지는 코트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다. 혜주는 C조에 배정되었고 미란 씨가 그녀의 레슨을 맡았다. 민주는 B조 회원들과 게임을 하던 중이었지만 혜주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갔다. 그녀의 폼은 어설펐지만 셔틀콕을 놓쳤을 때도 좌절하거나 위축되는 대신 해맑게 웃으며 다음 공을 준비했다. 점심 식사 시간. 민주는 혜주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철수 씨가 민준과 혜주를 연결해 주었다. 민준이, 혜주 씨, 두 사람 동갑이라며? 민준이가 우리 동호회에선 막내 라인이야. 혜주 씨, 궁금한 거 있으면 민준이한테 물어봐. 민준이도 초보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노력이 대단한 친구니 조언해 줄 게 많을 거야. 혜주는 눈을 반짝이며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 씨, 진짜 초보에서 B조까지 오신 거예요? 대단하. 저도 처음에 너무 못해서 민폐일까 봐 걱정했는데 민준 씨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나네요. 혹시 실력 늘리는 비결이 따로 있나요? 민준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예전에 민준이었다면 반이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연과의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함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트 위에서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저도 실수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몸이 굳었거든요. 근데 배드민턴은 계속 움직여야 하는 운동이잖아요. 움직여야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생기더라고요. 혜주는 민준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와, 그 말 너무 와닿아요. 저는 오늘 코트에 서자마자 실수할까 봐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거든요.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다르네요. 민준 씨, 나중에 저랑 같이 복식 게임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옆에서 민준 씨 움직이는 거 보면서 배우고 싶어요. 민준은 흔쾌히 수락했다. 혜주와의 대화는 수영과의 대화와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을 주었다. 수영과의 대화는 감성적이고 깊은 내면의 공유였다면 혜주와의 대화는 목표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교환이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혜주와 함께 섞여서 복식 게임을 했다. 혜주는 실수가 잦았지만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셔틀콕을 놓칠 때마다 크게 웃었고 다음 공을 치기 위해 누구보다 빨리 코트를 누볐다. 게임이 끝난 후 혜주는 민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민준 씨, 오늘 고생하셨어요. 저는 너무 못해서 죄송한데 민준 씨는 저랑 같이 게임하는 내내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여자 파트너 못하면 되게 표정 안 좋잖아요. 민준은 수줍게 웃었다. 아닙니다. 혜주 씨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셔서 저도 덩달아 힘을 얻었어요. 셔틀콕을 놓쳐도 바로 웃으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배드민턴이라는 공통의 활동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민주는 혜주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꼈지만 수영 때처럼 성급하게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는 혜주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쌓아가고 싶었다. 그것은 정연에게 배운 타이밍의 중요성을 관계에도 적용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민주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수영의 거절로 인해 느꼈던 외로움은 이제 희미해졌다. 그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고 모든 관계가 연애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영, 가연과는 따뜻한 우정을, 정연과는 단단한 멘토링 관계를, 그리고 이제 혜주와는 새로운 가능성의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열었다. 배드민턴 단톡방에 혜주가 오늘 모임 사진을 올리며 짧은 소감을 남겼다. 민주는 그 글에 돈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봬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 순간 민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외로움의 지평선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넓은 대륙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수영에게 고백한 후 2달, 그리고 한혜주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민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그는 수영과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대신 그녀와의 단단한 우정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새로운 가능성, 바로 한혜주와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혜주는 민준에게 활력소와 같았다. 그녀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고 관계에 있어서도 솔직하고 거리낌이 없었다. 민준은 이제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 혜주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러 운동 후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배드민턴 기술에 대한 진지한 조언에서부터 주말에 본 영화, 회사 생활의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어느 날 카페에서 혜주가 민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 씨, 혹시 수영 언니랑 되게 친하시죠? 스터디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민준은 살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친합니다. 같이 일본어 스터디 하고 있어요. 혜주 씨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도 수영 언니 알아요. 사실 저랑 수영 언니랑 같은 회사에서 인턴 동기로 잠깐 일했었거든요. 그때 수영 언니한테 민준 씨 이야기 몇 번 들었어요. 언니가 민준 씨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더라고요. 민준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수영이 여전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고 동시에 혜주와의 관계에도 수영이라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고 민준이 맺으려고 노력했던 관계들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얽혀 하나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혜주 씨도 수영이랑 아는 사이였군요. 세상 참 좁네요. 수영이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용기를 준 친구예요. 민준은 수영에 대한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다. 혜주는 민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맞아요. 수영 언니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 씨가 수영 언니에게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근데 민준 씨, 제가 느낀 건데 민준 씨는 관계에 대해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영 언니에게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친구로서의 관계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한 거잖아요. 혜주의 말은 정연의 조언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정연이 코트 위에서 실수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다면 혜주는 삶의 관계에서 완벽한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민주는 혜주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 상태를 털어놓았다. 사실 수영이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었어요. 그때 정말 외롭고 허탈했는데 혜주 씨를 만나면서 그 감정이 많이 희석되었어요. 혜주 씨는 항상 긍정적이고 저에게 활력을 줘요. 고백하셨었구나. 용기 정말 대단하다. 민준 씨, 저는 민준 씨의 그 솔직함과 꾸준한 노력이 정말 멋있어요. 아마 수영 언니도 그 부분에 감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민준 씨가 코트에서 셔틀콕을 따라 열심히 뛰는 모습, 땀 흘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혜주의 칭찬은 민준에게 진정한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성격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그가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높이 평가해 주었다. 그 주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 바로 비조 승급 테스트였다. 민준은 정연과의 새벽 훈련을 통해 쌓은 실력으로 당당히 테스트에 통과했고 정식으로 비조 회원으로 승급했다. 승급식이 끝난 후 정연이 민준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축하해요. 민준 씨. 이제부터 비조에서 만날 일 많겠네요. 이제는 나한테 셔틀콕 줍는 거 말고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지. 정연 씨,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연 씨 덕분에 제가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 셔틀콕도 안 주어도 되는 건가요? 민준이 농담을 던졌다. 아직 멀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할 겁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정연의 짧고도 진심 어린 축하는 민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준은 정연에게서 받은 충고와 격려를 평생 잊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의 냉철한 조언은 민준이 외로움이라는 껍질을 깨고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미란 씨도 민준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 막내 민준 씨, 드디어 비조 갔네. 미란 누나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다음번엔 A조까지 쭉 가야지. 근데 민준 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운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 미란 씨는 민준에게 동호회에서의 덤원이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배려와 따뜻함은 민준이 처음 동호회에 발을 디뎠을 때 느꼈던 서먹함과 두려움을 녹여주었다. 이후 민준은 혜주와 함께 주말 리그전이라는 작은 지역 대회에 복식조로 출전하게 되었다. C조였던 혜주는 아직 실력이 부족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엄청난 활동량과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개입 내내 즐거움을 느꼈다. 그들은 비록 예선전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민주는 승패에 관계없이 혜주와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했다. 그렇게 민준과 혜주는 배드민턴이라는 매개를 통해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이제는 단 둘이서도 스스럼 없이 만나 영화를 보거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민주는 혜주에게서 수영에게 느꼈던 종류와는 또 다른 건강하고 밝은 끌림을 느꼈다. 수영은 민준의 내면을 깊이 보듬어 주었다면 혜주는 민준의 외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혜주와 함께 있으면 민준은 더 많이 웃었고 더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주는 회사 근처의 루프탑 바에서 혜주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고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혜주야, 너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다.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혜주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민준아. 너는 나에게 좋은 자극이 돼. 너처럼 열심히 살고 또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야.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수영에게는 성급하게 다가섰지만 혜주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정과 신뢰를 쌓았다. 혜주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나는 내가 이성적으로 좋아. 혜주는 맥주잔을 내려놓고 민준의 눈을 응시했다. 알고 있었어, 민준아. 민준은 긴장했다. 수영 때처럼 다시 한번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대답을 들을까 봐 두려웠다. 너의 눈빛에서 느껴졌어. 내가 나를 배려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그리고 사실은 나도 민준이가 좋아. 우리 동갑이고 취미도 같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무엇보다 너는 정말 솔직하잖아. 혜주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내가 수영 언니에게 고백했던 이야기도 다 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 너의 용기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 민준이, 너는 이제 외로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지 않는 사람이야. 나와 진지하게 만나볼래? 민준은 벅찬 기쁨에 목이 메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밀 있는 관계가 바로 지금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애를 넘어 그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온전한 연결을 이룩한 것이다. 응, 혜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잘할게. 그날 밤, 민주는 혜주와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급작스러운 불꽃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천천히 피어난 꽃과 같았다. 시간은 다시 흘러 민주는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일상에 붙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수영, 가연과 함께하는 일본어 스터디를 통해 지적 성장을 이어갔고 수영과는 이제 편안한 남사친 여사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연애사를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었다. 정연과는 여전히 새벽 훈련을 함께하는 멘토멘티 관계였으며 종종 코트 밖에서 진로 고민이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깊은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혜주와는 서로의 삶에 가장 깊숙이 스며든 따뜻하고 든든한 연인이 되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 그의 메신저에는 대화가 멈춘 친구들의 목록 대신 수많은 단톡방과 개인 대화 목록이 빼곡했다. 다음 주 배드민턴 동호회 정기전 계획, 일본어 스터디 다음 교재 공지, 그리고 혜주와의 주말 데이트 약속까지. 그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더 이상 그 불빛들은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배경이 아니었다. 그 불빛들은 민준 자신이 속한 세상의 일부였고 그 빛 속에서 민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있었다. 민주는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홀로 남아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26의 청년. 그는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작은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나섰다. 그 용기가 배드민턴 라켓을 잡게 했고 일본어 학원 문을 열게 했으며 결국 수많은 인연을 선물해 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라는 삶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는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한 발짝 다가서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코트 위에서 공을 향해 한 발짝 더 움직였던 것처럼 말이다. 민주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지평선을 발견했다. 그것은 혼자만의 섬이 아닌 수많은 관계의 별들이 반짝이는 넓고 따뜻한 세상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혜주에겐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담긴 따뜻한 연결감에 힘입어 민주는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외로움의 시대는 마침내 끝을 고했다.